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좀 하다 말았던 부분이 이 completeness property를 이 집합에 대해서 적용한 거, 이거 증명을 하다가 말았었죠. 그래서 이거 증명을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이용할 게 두 개밖에 없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랑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이거에 수프리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각각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원소 하나를 반드시 하나가 존재할 거고,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위로 유계라 그랬으니까 어떤 비제로라는 게 있어서 어떤 얘가 어퍼 바운드인 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A0는 B0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B0는 어퍼 바운드니까. 어퍼 바운드라는 뜻은 뭐 S의 어퍼 바운드. S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B0가 그 원소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어퍼 바운드였죠. 항상 A0가 B0보다 작거나 같아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닫힌 구간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뭐 이런 종류의 증명들을 할 때 이런 닫힌 구간을 만들고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네스티드 인터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리를 쓰려면은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네스티드여야 되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다음 번째 있는 구간이 그 전 번째 있는 구간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구간 열들을 만들어내야 됐었고, 또 하나는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거를 만족하면은 또 뭐 좋은 결과를 얘기할 수 있었죠. 어떤 뭐 유일한 원소가 존재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닫힌 구간의 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닫힌 구간 여러 개들을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금 신박한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닫힌 구간이 하나가 있고 중점을 잡아요. 우리가 중점을 잡는 이유는 계속 절반짜리 구간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게끔 하려면은 반씩 나누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반씩 잘라 나가면은 어쨌든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거는 보장이 잘 되니까. 그래서 반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반으로 나눌 거냐면 중점을 C라고 부르고, 중점을, 그러면은 구간이 두 개가 생기는데 얘 아니면은 이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다음 번째 구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번째 있는 구간을 우리가 A1, B1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얘로 잡을 거예요. 다음 번째 구간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고를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면은, 어떤 구간 하나가 A0, B0 있고 또 그거의 절반짜리 A1, B1 만들고 거기에서 또 절반짜리 하나 골라서 A2, B2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네스티드 인터벌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를 거냐면, 첫 번째로 B1이 이 C가 여전히 S의 어퍼 바운드가 되냐 아니면은 안 되냐, S가 안 되냐, 어퍼 바운드가 안 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우리 중점을 하나 고를 건데, 중점은 하나 골라져 있고, 중점을 하나 잡았고, 그럼 이 중점을 잡은 게 S의 여전히 어퍼 바운드가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를 모두 다 커버하기는 하죠. 뭐가 되냐 안 되냐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골라줄 거고, 앞에 있는 거를 고를 거고, 만약에 어퍼 바운드가 안 되면 뒤에 있는 걸로 다음 번째를 골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 중점을 잡은 게 S의 어퍼 바운드가 되냐 안 되냐로 다음 번째 구간을 어떤 거로 정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꼭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의 목표가 뭐냐면,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겠죠. 우리가 지금 보이려는 게 어쨌든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는 끝에 있는 거, 이 끝점, 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텐데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거, 이 BN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게 AN, BN이니까 계속 만들어낼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면 BN은 여전히 S의 어퍼 바운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얘가 S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게끔 원소를 포함하게끔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다음 번째 구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 처음에 A0, B0 얘는 그냥 있었고 근데 있는데 얘는 B0는 S의 어퍼 바운드고 또 두 번째로 얘는 S의 원소를 하나 포함해요. 뭐 구체적으로는 A0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A1, B1을 우리가 반으로 자르고 A0, B0 반으로 자르고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뭐 고르는 기준도 중점이 S의 어퍼 바운드가 되냐 안 되냐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A0 얘가 이거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C가 B1이죠. 이때는 C가 B1인데 우리가 C를 S의 어퍼 바운드가 될 때 얘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얘는 어퍼 바운드가 돼요. B1은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왜냐면은 양 끝점에 이 C가 어퍼 바운드가 되면은 이 A0, C를 그러니까 A1, B1으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어퍼 바운드가 당연히 되고 두 번째로 S의 원소를 포함하냐 A0, C라는 게 S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포함하죠. 뭘 포함하냐면 A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0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는 잘 돼요. 두 번째로 만약에 A1, B1이 얘로 골라졌다면 이렇게 골라졌다면 이때는 B1이 여전히 B0니까 어퍼 바운드가 될 거고 두 번째로 S의 원소를 포함하냐 하는지 물어보면은 이거는 바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A0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A0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고를 때의 기준이 뭐였냐면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래요.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닐 때는 우리가 다음 번째 구간을 얘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는 얘를 그대로 쓰면 만약에 C가 S의 어퍼 바운드라는 건 뭐죠?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이거의 부정이니까 C가 S의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모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S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C가 항상 X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거에 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에 부정을 하면은 어떤 X가 있어서 얘는 C보다 큰 게 하나만 존재하면은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은 어퍼 바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X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는 거죠.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는 어떤 원소 S의 원소 하나가 있어서 걔는 C보다 큰
그러니까 C보다 큰 X의 어떤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C가 여기 있고 B0가 여기 있는데 큰 게 적어도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항상 X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X가 뭐냐면 S에 있는 원소를 하나 포함해요. 왜냐면 C가 S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번째 구간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A0, B0에서 A1, B1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뭐 AN, BN에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로 갈 때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구간들을 만들어냈냐면 어떤 이런 구간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어떤 구간이냐면 첫 번째로 B에는 S의 어퍼 바운드고 두 번째로 얘는 S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유일하게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하는 얘를 뭐 M 바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는 이런 구간들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어떤 M 바라는 게 하나 반드시 존재하고 또 양 극한이 다 제로 수렴하는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얘기는 우리가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에서 찾은 얘가 정말로 수프리멈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프리멈이라는 거를 보이는 게 뭐냐면 수프리멈의 정의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어퍼 바운드라는 거 보이면 되고 근데 수프리멈은 어퍼 바운드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어퍼 바운드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어퍼 바운드가 하나 있으면 얘가 더 작다라는 거 이거 두 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보여보면 첫 번째로 정말로 어퍼 바운드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 얘기는 모든 구체적으로 S의 어퍼 바운드 S의 어퍼 바운드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 얘기는 어떤 모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다 BN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거니까 항상 얘는 B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BN은 다 어퍼 바운드였으니까 BN은 S의 어퍼 바운드였으니까 항상 요거를 만족하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의해서 얘는 극한을 취한 거보다 작으니까 M 바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랬냐면 B에는 어퍼 바운드니까. 그래서 AN, BN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끔 억지로 좀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수프리멈을 찾아내고 싶으니까 항상 저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잡았던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최소 상한이다 라는 거 보이려고 하니까 B가 어퍼 바운드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선 B도 상한이니까 어떤 이거를 만족할 거고, 그렇죠? 어퍼 바운드라 그랬으니까 항상 요거를 만족할 거고. 근데 이걸 만족할 거고, 또 얘가 저 구간들에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S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 있다 그랬죠.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걔는 요거를 만족하겠죠. 적어도 하나를, 헷갈리니까 Y라고 한다면 AN, BN에는 S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만들어낼 때도 계속 적어도 하나 포함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원소 하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 원소에 대해서, 요 Y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Y는 항상 B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B가 어퍼바운드니까. 우리가 지금 B는 항상 어퍼바운드 가지고 오고 M 바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Y는 B보다 작아요. 왜냐면 B가 어퍼바운드니까. 근데 하필이면 얘가 모든 AN보다 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얘는 S에 있는 원소 하나 고른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요 부등식을 만족해서 얘는 항상 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얘는 또 극한 취하면은 그래서 요런 부등식을 만족해서 우리가 찾은 이 M 바가 정말로 수프리멈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M 바가 정말로 수프리멈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증명 과정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 같죠. 근데 저번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림 하나 그려보면은 대충 뭐 하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S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S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S가 어떤 집합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공집합 아니고 유계라 그랬으니까 대충 수직선상에 이 정도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A0랑 B0를 처음에 골랐는데 A0는 그냥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잡을 거고, B0를 유계 중에서 어퍼바운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되는데, 이거를 고를 때 사실은 S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수프리멈을 찾고 싶으니까 수프리멈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존재한다. 그러면 사실 마음속으로 여기가 수프리멈일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은 수프리멈이라는 게 상한 어퍼바운드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어퍼바운드 여기 막 이렇게 다 많은데 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경계에 있는 거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제가 S를 대충 이렇게 닫힌 구간처럼 그려서 수프리멈이 요 양 끝점인 거, 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S가 이렇게 안 생겼고 되게 못생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끝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편의상 S가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처럼 생겼으면은 끝에 있는 게 수프리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바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퍼 바운드를 하나 잡은 거죠. 멀리 있는 거. 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반으로 잘라서 얘가 여전히 어퍼 바운드가 되면
왼쪽에 있는 걸 고른다 그랬죠, 그렇죠? 얘가 어퍼 바운드가 되면 왼쪽 거를 고르고 아니면 오른쪽 걸 고르고. 그러니까 되면은 왼쪽 거를 고른다는 게 C가 B0보다 작아지니까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S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A0는 아무거나 하나 골라줬고 B0를 운 좋게 되게 가까이 골랐어요. 되게 가까이 골라서 C를 가운데 있는 거 중점을 골랐더니 어퍼바운드가 안 되죠. 이러면 안쪽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아까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골랐고 여기에서는 이 오른쪽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C를 여전히 B0 쪽에 더 가까워지게끔 고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가게끔 고르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가게끔 고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은 게 이제 아까처럼 막 경우 나눠서 했던 게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를 좀 수식으로 좀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쨌든 6개라 그랬으니까 바운디드 어버 S라는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라 그랬으니까 또 B0라는 이런 상한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는데 그거 하나 잡고 이제 구간을 계속 반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반씩을 줄여 나가는데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경계에 최대한 가까워지게끔 반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게 이제 아까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명 내용도 중요하고 증명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수프리멈 어떤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대로 똑같은 얘기들을 다 이 로어 바운드, 미니멈, 인피멈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저번 시간에 수프리멈, 어퍼 바운드, 이런 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들을 부등호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 S의 로어 바운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애들보다 전부 다 작거나 같은 거. 거기에 있는 모든 애들을 가지고 와도 제일 작거나 같은 거 골라주면 되고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로어 바운드가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부르고 뭐 미니멈은 이제 그들 것들 중에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집합 잘못 S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미니멈이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미니멈 맥시멈이야 우리가 예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던 거니까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인피멈이죠. 인피멈. 그래서 인피멈은 어쨌든 로어 바운드인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래서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로어 바운드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도 이게 제일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됩니다. 부동호 반대로 했네. 제일 커야 되니까. 로어 바운드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제일 큰 게 인피멈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일하다는 얘기도 뭐 똑같이 수프리멈, 맥시멈에서 했던 거랑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강조를 하면은 우선은 존재하면은 유일한 거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니멈이 존재하면 인피멈도 미니멈이 존재하면 첫 번째로 인피멈도 존재. 두 번째로 사실은 같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이제 수프리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맥시멈이 존재하면은 수프리멈도 존재하고 사실은 걔네 둘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컴플리니스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집합 아니고 바운디드 빌로우면 인피멈이 존재한다. 수프리멈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죠. 여기에서도 공집합 아니고 만약에 위로 6개였으면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인피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증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당연한데 그래도 증명을 하나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합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 있는 원소들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정의를 하면은, 증명을 하다 보면 책에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요런 게 필요합니다. 집합 S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이 집합을 생각하면은 수프리멈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인피멈 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와닿으면은 괜찮은데, 사실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우선은 수프리멈 인피멈은 아직은 좀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맥시멈 미니멈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 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은 만약에 S라는 집합이 1, 2였다. 그러면은 맥시멈 2고, 마이너스 S를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미니멈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2니까 얘네 둘은 마이너스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수프리멈 인피니멈도 완전히 맥시멈 미니멈이랑 똑같은 거는 절대 아니지만 느낌상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우선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수프리멈 인피니멈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한 맥시멈 미니멈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증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다 하지는 않을 텐데, 얘를 뭐 A라고 한다면 수프리멈 마이너스 S가 A란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어쨌든 A가 어떤 집합의 수프리멈이니까 어퍼 바운드죠. 어퍼 바운드니까 어떤 요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S라는 집합을 우리가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든 대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얘는 이제 어퍼 바운드란 얘기고, 두 번째로는 어퍼 바운드 하나 가지고 오면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얘기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 뒤집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부호 바꿔 보면은 X가 마이너스 A니까 모든 S에 대해서, 이 얘기가 뭐죠? 어떤 S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와도 항상 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가 로어 바운드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마이너스 A만 붙었지 마이너스 A를 그냥 뭐 B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뭐 로어 바운드인 거 바로 금방 알 수 있고, 또 얘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왜냐면은 왜 뒤집어서 생각을 하냐면 인피멈은 어떤 집합에 대한 인피멈을 얘기하고 있냐면 S라는 집합에 대한 인피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면 이거다라는 얘기니까 로어 바운드 줄 중에서 뭐 제일 크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과제 두 번째 과제 이 내용도 연습 문제 있는데, 이거 뭐 관련된 연습 문제 과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7장은
네, 급수에 관한 건데 시리즈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 급수에 대한 거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미적분을 들으셨으면은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좀 작년에 했을 법한 내용들은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좀 너무 막 나간다, 너무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 싶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은 급수라는 게 계속 뭔가를 더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유한계를 더하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한계 더해봐야 어차피 유한하는 값을 가지니까 뭐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무한히 더하는 거. 어떤 숫자를 무한히 더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걔가 발산할 수도 있고 점점 숫자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은 어떤 숫자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급수도 어쨌든 수열이니까 이제 급수도 수열의 관점에서 어떤 그 수열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게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를 이제 그대로 급수로 확장해서 왜냐면 급수도 수열이니까 그래서 시리즈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급수 보통 무한계를 더할 거니까 뭐 무한급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얘도 결국은 수열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 있는 거는 이 수열이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급수에 관한 얘기로 표현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미적분에서 여러 가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고 여기에서도 그 중에 일부를 다루고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증명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아마 미적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급수 주고 막 수렴 발산 판정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면은 막 급수 수렴 발산 판정하는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일부 몇 개만 나와 있어서 그냥 판정법을 잘 이해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아마 그 스튜어트 미적분 책에 보면은 연습 문제 막 급수들을 엄청 많이 주고 막 되게 테크니컬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막 그런 문제는 잘 안 내고 그냥 이 판정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한히 더하는 거를 무한히 더한 게 수렴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뭔가 무한히 더한다라고는 거를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부분합을 정의를 해서 n번째 부분합을 정의를 해서 n번째 한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도 당연히 수열이죠, 그렇죠? SN도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합들의 수열, 이 수렴하면은 그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요 부분합을 생각해서 그 부분합 새로 만들어낸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아마 이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걸 잘 안 씁니다. 이거를 그냥 이것만 쓰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리고 이런 기호도 많이 쓰는데 뭐 n이 0부터냐 1부터냐 이런 게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우리가 진짜 값을 구하는 거면은 0부터 더하냐 1부터 더하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렴 발산을 얘기할 때는 앞에 유한계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앞에 하나 얘네 둘이 기껏해야 A0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인데 이런 숫자 하나 더해주고 빼주는 게 어떤 이 급수가 수렴한 거 발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냥 책에서는 보통 저 기호 빼고 밑에 뭐 얼마부터 시작하냐 이런 거에 굳이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거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런 거에 막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집착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수렴한다. 수렴한다를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다. 어떤 값이 유한하다. 라는 걸로 많이 쓰고 AN이 발산한다. 라는 거에 대한 기호로는 뭐 이런 무한대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되도록이면은 그냥 말로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가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쓸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그냥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쓰면은 그냥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7.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정리도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한 겁니다.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책에 증명도 있고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네. 제가 증명은 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할 거는 첫 번째로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를 배울 때는 최대한으로 다 배우죠. 이것도 만약에 역이 성립했으면은 역도 성립했다고 배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는 역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역이 성립하지 않는 거 발레도 하나 그냥 뭐 n분의 1 같은 거 뭐 잘 기억하고 계시죠? 0으로 수렴하는데 더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예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얘를 뭐 책에도 여기 써 있는데 어떤 발산하는 거에 대한 판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말로는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항 판정법. 그래서 저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 이거면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로 발산한다를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AN의 극한을 계산해봤는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에도 사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수렴하는데 그 값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뭐 1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발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면 AN이 발산한다. 급수 AN이 발산한다. 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급수 수렴 발산 판정할 때 일반항 판정법은 한번 꼭 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항 판정법은 왜냐면 극한 계산하는 거는 쉽잖아요. AN의 극한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계산해보고 0이면 당연히 이제 다른 판정법들 써서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산해봤는데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항 판정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뭐 테일 컨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무한히 뭔가를 더하는 상황에서 앞에 유한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앞에 유한계는 수렴 발산에 영향을 안 준다. 당연하겠죠. 어차피 수렴하는 거에다가 숫자 몇 개 더한다고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더한다고 수렴하는 게 발산하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거에다 숫자 몇 개 더 뺀다고 수렴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n0부터 더했더니 수렴을 하더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어떤 곳에서 시작해도 다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더 만약에 10번째부터 한 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이제 아무거나 막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뭐 1000번째부터 더해도 수렴한다.
그렇죠? 어차피 얘랑 기껏 해봐 차이가 뭐 한 A11부터 A 뭐 999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걔네들 다 어차피 유한계니까 수렴하고 발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수렴하고 있는 거에다가 항을 몇 개 더 더하고 몇 개 더 뺀다고 해도 수렴 발산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한계만큼만 더하고 빼야겠죠. 유한계만큼 차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뭐 조금 이름을 붙여서 뭐 테일 컨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앞에 유한계 몇 개는 뭐 더해도 빼도 뭐 수렴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도 어떤 리니어리티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수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수배하고 더하고 빼도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 더하는 것 자체가 선형이니까.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극한 같은 것도, 그렇죠? 극한도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나누는 거는 0으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은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상수배 해주고 다 됐었죠. 수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극한에서 성립했던 게 그대로 급수에서도 성립하는데, 왜 그러냐면 급수 자체도 극한으로 정의해서 그래요. 급수 자체도 그냥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성립했던 것들 다 그대로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상수배 해주고 더하고 빼준 더한 거 다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고, 7.2D는 이제 그래도 좀 언급을 해야 되니까, 얘도 아마 우리말로는 유교 판정법이라고 해서 부르는 건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양수인 것들에 대해서, 항이 다 양수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아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것도 수렴하고,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뭐 당연히 그럴듯한 얘기죠. 큰 게 수렴하고 있으니까 걔네보다 작은 숫자들 아무리 더해봐야 그 큰 것보다 넘지는 않을 테니까 수렴한다, 이런 거 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증명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그냥 부분합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 얘네들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냐면 항들이 전부 다 양수여서 그래요. 왜냐면 얘는 부분 합으로 만든 거니까 계속 숫자를 더해 나가면서 만들 텐데, 양수들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더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렇죠? 뭐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얘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가합니다. 항상 증가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기서 사실 얘만 보이면 되겠죠. 명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제만 보이면은 두 번째 명제는 대우 명제니까, 그래서 BN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증가하니까. 근데 문제에서 AN이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K번째까지 더한 애들도 당연히 그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얘는 T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SK도 위로 6A입니다. 그러면은 SK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지금 AN이 수렴한다는데 SK가 위로 6A고 증가하니까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존재한다. 이게 결국은 무한히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요 부등식도 성립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T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극한 취한 것도 작거나 같아서 T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교 판정법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증명도 중요하고 요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비교 판정법에 있는 내용도 아마 작년에 미적분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 요것도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것도 아마 하셨을 텐데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양수끼리만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하는 게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뭔가를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생각하는데 이제 걔네들의 일반항들을 계속 더해 나가고 있는데 또 일부 항들이 음수예요. 그러면 계속 더해 나가고 있다가 빼고 있으니까 또 막 한참 많이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양수끼리만 더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음수항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 정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bsolutely convergent라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뭐 절대 수렴한다라고 부르는데, 얘는 절대값 붙인 게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조건 수렴한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데, 조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거는 수렴하는데 절대값 붙인 거는 발산 안 하는 거. 요거를 조건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절대 수렴하는 거는 절대값 붙인 게 수렴하면 절대 수렴하는 거고, 조건 수렴하면 원래 거는 수렴하는데 절대값 붙인 거는 발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AN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 절대 수렴한다, 조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절대값 붙인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의가 도입됐다라는 얘기는, 이런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음수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열을 다루겠구나. 이제 그런 급수를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교대 급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제가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예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 이런 급수를 생각하면은 얘는 절대 수렴하냐, 조건 수렴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절대값을 취해 보면 그냥 1이니까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취한 거 수렴하니까 조건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아니 절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절대값 안 붙인 거, 요거 자체로도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얘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절대값 취한 거를 생각하면 얘인데 얘는 수렴하죠, 그렇죠? 이거 이제 왜 수렴하는지는 뭐 지금 바로바로 떠오르면은 그냥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이게 왜 수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렴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렴하는지. 뭐 이때까지 배운 게 비교 판정법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비교 판정법을 잘 이용해 보시면 뭐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배운 뭐 그런 뭐 비율 판정법 이런 거 이용하면은 뭐 금방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절대값 붙인 게 수렴하니까 절대 수렴한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7.3에 있는 정리도 중요한데 절대 수렴을 알고 있으면 왜 좋냐, 절대 수렴한 걸 알고 있으면 왜 좋냐 하면은 절대 수렴하면은 그냥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하면 원래 있는 것도 수렴을 한대요. 당연히 AN이 0보다 큰 거나 같은 애들을 생각하면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절대값 붙이나 마나 하는 거니까. 근데 절대값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음수도 일부가 있는 거를 고려하는 거죠. 만약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은 뭐 절대값 취한 거나 안 취한 거나 똑같으니까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음수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텐데 절대값을 붙인 게 수렴한대요. 그러니까 음수가 일부 있어서 원래 그냥 더하면은 막 상쇄가 되고 해서 엄청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다 더해도, 근데 절대값을 붙인 게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음수가 일부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더하면 그냥 더하면은 숫자가 좀 줄어들 텐데 절대값을 붙여서 더한다는 얘기는 얘네를 다 양수로 바꿔서 더한 거, 그러니까 좀 더 큰 거를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뺀 거, 얘네들 여전히 빼준 것도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정리 자체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좀 더 큰 거를 만들었는데 수렴을 하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애들도 수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말로 잘 적어야 되는데 음수가 너무 많으면은 원래 엄청 많이 있었으면은 막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 좀 조심하게 잘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AN을 둘로 쪼개요. 다 양수인 것들로 쪼개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은 살려두고 0보다 작은 애들이 있으면 0으로 해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고, 비슷하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큰 애들은 그대로 0으로 해주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거, 쪼개는 거는 앞으로 종종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수인 경우에 증명이 쉽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양수 두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얘는 다 0보다 커서 그래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뭐 왼쪽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하고, 왜냐면 0보다 큰 애들만 살려두고 0보다 작은 애들은 0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다시 양수로 만들어주고 0보다 큰 애들은 0으로 해두고,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각각에 있는 애들을 보면 기껏해야 AN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 취한 애들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쟤도 수렴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하고 빼고 이런 거 다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건데 수렴하니까 쪼갤 수가 있어서
얘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인 것들에 대해서 증명이 잘 된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도 좀 일부 포함하는 경우도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애를 이렇게 음수 양수로 쪼갭니다. 음수 양수가 아니라 양수 두 개로 쪼갭니다. 0보다 큰 애들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수렴하면은 그냥 수렴한다. 이런 내용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 레이시오 테스트랑 이제 밑에 있는 판정법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판정법 이 급수 미적분 시간에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비율 판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의 극한을 계산해서 이 극한값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요 비율만 계산해서 비율의 극한만 계산해서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하고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을 계산했더니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거고 만약에 1이거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발산하면은 뭐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가 1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2분의 1로 수렴한다.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큰 시간 이후부터는 뭐 엡실론 이런 거 이용해도 되겠지만 얘가 대충 2분의 1에 엄청 가깝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n이 충분히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얘가 대충 요 정도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얘가 등비수열인 거죠. 그렇죠?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거 등비급수 생각하면은 수렴하죠. 그렇죠? 이런 무한 등비급수 생각하면 수렴하니까 그래서 L이 1보다 작으면은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얘가 어떤 L이 1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은 뭐 어쨌든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쨌든 n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은 2분의 1에 가깝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적당한 시점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런 등비수열에 가까울 테니까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급수를 생각하면은 이제 수렴하니까 그래서 L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근사한다는 기호를 적당히 잘 풀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L이 1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책에서도 좋은 연습 문제라고 해서 남겨놨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 불친절한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왜 발산하냐? 책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등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이용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이 nth 루트 테스트도 우리말로는 아마 몇근 판정법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다 옛날 말이어서 뭐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듭 제곱근 판정법, 판정법이라고 해서 부르는 건데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는 비율을 계산했으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n 제곱근 계산하면 돼요. n 제곱근.
뭐이 기호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얘가 이거니까. n제곱근 생각하는 것도 증명도 L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L이 2분의 1이면 얘가 대충 충분히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AN이 충분히 시간 지나면은 뭐 요거에 가깝다라는 얘기여서 뭐 무한 등비급수에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급수에 충분히 가까워진다. 뭐 요런 얘기니까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L이 1보다 커도 만약에 L이 3이다 라고 하면은 AN이 좀 시간이 좀만 지나면 3의 n제곱 뭐 요거에 가깝다라는 얘긴데 이러면은 뭐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이거는 책에서 아예 그냥 해보라고 해서 넘어갔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이 1보다 크면은 얘가 왜 발산하는지.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뒤에 뭐 7.5, 7.6만 남았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도 되고 시험 전이니까 뭐 질문 별로 없으면은 제가 그냥 뭐 과제 문제 몇 가지 같이 풀어보고 연습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